네, 오늘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은 중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먼저 전일 마감했던 중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중국 본토 증시는 마오타이와 우량해 같은 바이주, 대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18%, 선전 성분지수는 1.82% 올랐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한 본토 주식 매수인 북향자금은 어제 96억 위안, 약 1조 7,7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중국 본토 자금의 홍콩 주식 거래인 남향자금도 21억 위안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남향자금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입니다.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홍콩 증시가 본토에 비해서 다소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대장주인 마오타이가 4% 넘게 오르면서 지난 6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2,000위안선을 회복했습니다. 마오타이의 시가총액은 2조 5,500억 위안, 약 470조 원으로 세계 최대의 음식료주입니다. 올해 초에 2,600위안대까지 올랐다가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때 1,500위안대까지 빠졌었는데요. 연말로 가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될 거란 기대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 대표 조선업체인 중국 선박이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 페트로차이나에게서 LNG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5% 이상 올랐습니다. LNG 운반선은 그동안 한국, 조선 3사의 동무대였는데요. 중국 선박은 작년에 카타르 국영 석유업체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으로부터도 대규모 수주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사항들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봤고요. 최근에 우려가 많았던 헝다그룹 사태가 결국에는 디폴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들도 궁금한데 좀 윤곽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헝다의 계열사인 징청이 8,249만 달러의 달러 채권 이자를 최종 상환하지 못해서 헝다그룹은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디폴트에 빠지면 채권자들은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헝다의 파산 구조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상으로는 구조조정인데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헝다의 총부채는 1조 9,700억 위안, 총자산은 2조 3,700억 위안이어서 자산이 부채보다 많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법정관리로 가고 아니면 청산을 하게 되는데 헝다는 숨겨진 채무가 많고 자산 중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도 상당히 있어서 청산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중국 당국은 질서 있는 정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헝다 본사가 있는 광둥성 정부는 실무팀을 파견했고요. 헝다는 이와 별도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리스크 해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 실무팀이 감독 업무를 맡아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고요. 리스크 해소위원회는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맡게 됩니다. 총 7명의 위원회에는 헝다 임원 2명의 국유 투자회사와 자산운용사, 증권사 임원들 그리고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헝다의 실제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업무부터 진행하고 나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헝다는 협력사만 8천여 개고요. 이들이 고용한 인원만 400만 명입니다. 중국 전국 280개 도시에서 1,300여 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헝다가 짓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선수금을 내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16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 정부는 건설 단계 후반부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은 시공사나 금융권과 중재에 나서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설 초기 단계인 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국유기업들이 인수해서 책임지고 완공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헝다가 공중분해되고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표류해서 수백만 명의 직원이나 수분양자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에 문을 열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경제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에 이어서 동맹국들도 지금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현지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끝으로 전해주시죠. 미국에 이어서 뉴질랜드와 호주가 공식적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영국과 일본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 미국의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고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의 일련의 중요한 분야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각종 국제 현안과 관련한 협력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을 향해서 초대도 하지 않았다면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 중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환구시보는 미국이 어떤 꼼수를 부리든 중국은 더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자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리샹 연구원은 초청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하는 것은 매우 치사한 정치적 제스처이며 화성에 가는 것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고문인 스이농 인민대 교수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거절당할 위험이 있어서 미국 측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한국경제신문 강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